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9월 독일에서는 총선과 함께 지방선거가 실시됐습니다. 특히 이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서 치러진 지방선거는 당시 선거관리 부실 문제로 큰 논란이 됐습니다. 이 베를린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독일 헌법재판소가 베를린 지방선거를 전면 무효라고 판결하고 90일 이내 재선거를 실시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선거당국의 총체적 부실 운영이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고 선거 결과를 왜곡했다고 독일 헌재는 판결했습니다. 독일에서 지방선거에 대한 재선거가 실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베를린 시민들은 내년 2월 다시 지난해 9월에 출마했던 후보들과 똑같은 후보를 놓고 다시 투표를 하게 됩니다.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일어난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 독일의 정치권이나 언론계에는 황당하고 부끄럽다는 반응이지만 늦게나마 선거관리의 오류를 바로잡으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면서 헌재의 이번 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독일 헌재의 결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26일 치러진 베를린 지방선거, 그러니까 베를린 시의회, 시장선거, 또 구의회 이런 여러 가지 지방선거를 전면 무효라고 판단하고 90일 이내 재선거를 실시하라고 최근 결정했습니다. 당시 선거로 독일 통일 이후 첫 여성시장에 올랐던 사회민주당 소속 프란치스카 기파이 시장은 헌재 판결 직후 헌재 결정을 존중하며 재선거를 잘 준비하겠다 이렇게 코멘트했습니다. 헌재의 이 같은 판단은 선거 이후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기도 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서 베를린 지방선거에서 여러 가지 선거관리의 부실 문제가 제기되면서 베를린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 직후 사퇴할 정도로 운영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왔기 때문입니다. 당시 베를린 지방선거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은 대략 다음과 같은 몇 가지가 큰 이슈였습니다. 우선 구의회 투표용지가 다른 지역에 사는 유권자들에게 잘못 배달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구의회 선거는 인물이 아닌 정당을 찍는 시기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다른 지역의 투표용지인지 인지하지 못한 채 투표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투표용지가 배부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구조사 결과가 투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나오기도 했고 대기줄이 길어서 투표를 포기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독일 헌재는 이 같은 오류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심각한 제도적 결함이 얼마나 많은 오류를 만들었는지 규명조차 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오류가 의석 배분과 베를린 시의회 의회 구성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또 선거 전부터 혼란이 예상됐지만 준비가 미흡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당일이 총선과 지방선거, 주민투표까지 한꺼번에 치러진 소위 슈퍼 토요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선거관리 당국이 더 철저히 준비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재의 판결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이런 부분입니다. 독일 헌재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부분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독일 헌재는 선출된 의회의 지위를 보호하는 것보다 선거의 오류를 바로잡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출된 의회의 지위를 보호하는 것보다 선거의 오류를 바로잡는 게 더 중요하다. 여러분 지금 독일 헌재의 이 같은 판결 이유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바로 지난 2020년 우리나라 4.15 총선과 관련해서 제기된 선거무효소송, 특히 가장 먼저 판결이 내려진 인천 연수원 선거무효소송 판결에서 그 수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법원이 선거무효소송을 기각하면서 밝혔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을 기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선된 국회의원들의 지위를 생각할 때 선거 부정 주장은 신중하게 제기해야 한다. 자, 독일 헌재는 의원들의 지위보다 민주주의 원칙 수호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선출된 의회의 지위를 보호하는 것보다 선거의 오류를 바로잡아서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독일 헌재는 밝힌 반면 대한민국 대법원은 당선된 국회의원들의 지위를 생각할 때 선거 부정 주장은 신중하게 제기해야 한다면서 재검표 과정에서 쏟아진 그 수많은 문제점들을 외면하고 선거무효소송에 대해서 그냥 단숨에 기각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대법원과 독일 헌법재판소 어느 쪽이 더 선거관리와 관련된 민주주의 원칙을 준수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해답은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즉 독일 헌재는 재선거를 치름으로 해서 생기는 사회적 비용이나 혼란보다는 민주주의를 제대로 구현하는 데 비중을 둬야 한다,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핵심인 선거, 그 선거 관리에서 조금의 문제라도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선거 관리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진다면서 베를린 지방선거를 전면 무효 결정하고 재선거를 실시하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재판소 혹은 대법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독일 헌재의 결정에 따라서 베를린 지방선거는 내년 2월 12일에 재선거가 치러집니다. 다만 입법과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서 지난해 9월 선거 때 선출된 인사들은 재선거 때까지는 계속 현직에서 활동을 이어갑니다. 선거 관리에 대한 철저한 자세는 독일뿐만 아니라 독일에 인접한 오스트리아에서도 이미 내려진 바가 있습니다. 지난 2016년 5월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선거 선출 과정에 일부 선거구에서 투표용지가 선거감시원이 없는 상태에서 개봉됐고 결과 발표가 규정 시간을 어겼다면서 대통령 선거 결과를 무효화했습니다. 이어서 9월에 재선거가 이루어졌으나 이 재선거에 또한 우편투표에 쓰이는 봉투의 접착제 품질이 완벽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자 재선거를 12월로 연기했습니다. 여러분,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의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선거관리와 관련해서 보여준 이 같은 자세와 우리나라 4.15 총선 선거무효소송 재판 과정에서 한국의 대법원이 보여준 자세는 너무나 대조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15 총선 선거무효소송 재검표 하는 곳마다 도저히 정상적이고 규격에 맞는 합법적 투표용지라고 보기 어려운 투표용지가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법원은 그 모든 것들을 외면하고 선거무효소송을 기각해버렸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4.15 총선은 정말 보면 볼수록 이상한 선거였습니다. 4.15 총선 재검표를 지켜본 사람이라든지 혹은 지금까지 재판 결과를 정밀하게 지켜본 사람이라면 그 선거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구체적으로 가령 선거가 전산이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됐느냐는 그런 논란은 일단 제쳐두고라도 그 투표용지 자체가 도저히 정상적인 투표용지로 보기 어려운 그런 투표지들이 쏟아진 것만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과정은 수사에 맡기더라도 이상한 투표지 자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오스트리아나 독일처럼 무효 판정을 하고 그리고 재선거를 결정하는 게 그게 엄정한 선거관리를 중요시하는 선거관리 재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면에서도 독일 헌법재판소의 최근 베를린 지방선거 전면 무효 결정 및 재선거 결정,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많다고 하겠습니다. 4.15 총선과 관련된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잇따라 지금 일괄 기각하는 그런 판결을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대법원에 더 이상 기대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인천 연수을 선거 무효 소송을 시작으로 해서
줄줄이 제대로 이제는 재검표도 하지 않고 그냥 기각해버리고 아예 없었던 걸로 계속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문제를 제대로 다시 한번 보기 위해서는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과연 윤석열 정부는 그 같은 의지가 있는지, 그렇게 이상한 투표지가 속출했는데도 이제 대법원도 모두 기각 결정을 해버렸고 현재로서는 달리 법적으로 구제받을 길도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재검표에서 나왔던 이상한 투표 용지들, 또 선거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국민과 지식인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수도 없이 많은 상태입니다. 결국은 수사를 통해서 4.15 총선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과연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전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아마 저뿐만은 아닐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사든 혹은 특검이든 어떤 형태도 좋으니까 4.15 총선의 의혹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 재조사, 그리고 수사, 이런 과정이 반드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